네. 저는 비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은 비솔루티 바이올린 유튜버의 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네. 오늘 이렇게 1세대? 네,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처음 뵀을 때 제가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랬어요. 유명하신 분이 저를 이렇게 전혀. 바쁘기만 바쁘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방송하자고 이렇게 먼저 제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제가 뭘 놀래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화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요즘 안 그래도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해주는 게 이제 악기들이랑 활인데 악기에 관심이 많군요. 네, 저는 악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보통 일반인분들은 이제 활의 중요성을 모르시더라고요. 활도 좋은 거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악기 한 번 살 때 좀 큰맘 먹고 활도 같이 구입해 나중에 따로 살려고 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궁합이 중요해요. 살 때 한꺼번에 좋은 거 사시라 하면은 그게 사실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죠.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막연하게 어떻게 활에 대한 콘텐츠를 좀 촬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기회가 마련이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구독자 수도 많이 늘시고. 그래 이제 어떻게 이제 바칭이랑 카페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냥 저희 밥 한번 먹을까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제 판교에서 그냥 점심 각자 바빠가지고 잠깐 이제 점심을 먹었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준비해오고 뭐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근황 토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2부에는 좀 저희가 이제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운이 좋아서 악기도 명기를 많이 이제 소유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이 해보고 테스트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그리고 좀 관심이 많아서 경매 리뷰하는 데도 많이 가보고 좀 유명하다는 일본이나 런던에 큰 악기점에 가면 이제 활들이 많잖아요. 새 활들이 특히 많은데 그렇게 많이 또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런던 가서 제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사토리랑 이런 걸 정리하면서 좋은 새활들로 이렇게 좀 트레이드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그 카보날도 좀 구입을 해보고 이렇게 좀 저도 이제 호기심이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좀 관심이 없어졌고요. 제가 원래 있던 그 애드센스 그 계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계좌가 있었지만 그게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 그냥 계좌에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제가 한 코로나 터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또 500불인가 그렇게 총 계좌. 저도 얼마 없어요. 저도 안 보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엄청 그 편집도 잘하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아나운서셨는데 아나운서 전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탤런트가 있구나.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시고 저도 이제 바이올린을 늦게 시작했지만 조금 늦게 시작하셔서 아마 이제 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더 열심히 사는 또 남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닐까. 그래서 이후에는 특별히 여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더 많지만 남자 바이올리니스트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그 이재호 선생님도 제가 잘 알고 네 그래서 제리 쌤 네 알아요. 네네 봤어요. 네 그분께 아직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또 같이 컨텐츠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그렇게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돈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안 돼요. 진짜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저는 애초에 원래
제 학생들이 제 영상 보고 이렇게 따라하고 연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레슨 광고를 하면은 전화를 딱 처음 받으면 남자 선생님이셨나요? 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아마 공감하실지. 그렇군요. 저희 세대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게 어느 생각부터 좀 약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고 이러면서 어떤 좀 그런 경계심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이 사회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40 전까지는 어쨌든 아이들도 좀 가르치고 뭐 집으로 방문해서 하고 뭐 이러고 또 했는데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제가 직장이 있어서 이렇게 뭐 레슨 같은 게 이제 겸업 금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뭐 대학 지금 이제 대학 나가는 곳이 한 군데인데 이제 뭐 그런 학생들 가르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제 먹고 사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좀 덜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뭐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한다고 이렇게 뭐 들고 왔다 이제 들어올 때도 제가 뭐 복장 허름하게 입으면 괜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언젠가부터 좀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뭐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았나. 저 한 가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활에 이제 악기 얘기군요. 악기 얘기 한번 해봐요.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500 정도 아니면 1000 이상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가요? 몰라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전공할 때 전공생들 친구들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대충 눈치로 알 수 있는 게 한 300에서 500 정도의 활들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단위가 한 1000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요? 전공하는 친구들 좀 더 비싼 거 쓰지 않나요?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20년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활에 관심이 많아서 활을 좀 이제 컬렉션을 좀 가지고 있고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그 헐버트 방카라는 이제 독일에서 대량 생산식으로 나온 거를 무슨 데일 통상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사서 120인가 150 주고 산 활 같은데 이제 그 활을 쓰다가 제가 이제 활에 지금처럼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유명하다는 활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때 최근부터. 그래요? 그때 아마 제가 악기병이 벌써 왔던 것 같은데 일찍 오셨네. 그 헐버트 방카 활도 좋았는데 제가 이제 활 주법이 안 좋다 보니까 막 활이 막 좀 휘어지고 이랬던 느낌이었고 지금 같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유명한 공방에 가서 곡도를 제대로 잘 잡으면 활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그때는 이러면 이제 활이 완전히 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힘들게 찾았던 활들이 제가 이제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프랑스 활이 좋은지 뭐 잘 모르고 제가 이제 경찰학대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후임으로 있던 코시면 지금 비올라 수석인데 여수원이라는 친구가 힐이라는 활을 썼었어요. 알죠. 힐 활을 썼는데 그 악기를 그냥 국산 악기를 새 악기를 쓰는데 소리가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가 비올라 잘하고 바이올린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활을 보고 이제 군대 이제 제대하고서 이제 그 힐앤선이라는 활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래서 거기 꽂히셨구나. 그 활이 이제 제일 좋은 줄 알고 그 정도면 난 죽을 때까지 쓰면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찾아다니다가 뭐 당시에 청담동이었나 노년동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임주택 씨라고 그 시카고에서 이제 그 이주호 선생님한테 배우고 악기를 이제 뉴욕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수리를 하시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끔씩 이제 수입을 해오셔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힐앤선 여러 자를 보고
그리고 그 커터버킬이라는 그 세활 제작자인데 그게 이제 영국에 이제 살아있는 분인데 그분 활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올드활이 무조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각활로 힐 활을 지르고 돈을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해서 막 이제 갚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아볼 때만 해도 지금 현재 뭐 한 1,500 정도 한다는 1,500까지 모르겠어요. 네.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대학생들이 대부분 쓰는 게 이제 바장. 그쵸. 바장이에요. 네. 그때 네 제가 그 스트링인 같은데 좀 큰 샵이었으니까 당시에 3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제대하고 1996년 정도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아마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 찰스 니콜라스 바장이었으니까 보우아트나 이런 데 가도 이제 그런 활들을 많이 이제 좀 추천을 하셨었고 그때는 세활 쓰고 뭐 이런 거는 잘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그때 알았으면 그때 뭐 롤랑도 사고 뭐 토마쇼도 샀을 텐데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사토리를 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1,000만 원대면 이제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하여튼 사토리 같은 경우는 시세가 5배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분을 하고 이제 생활로 바꾸기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뭐 그림도 제가 뭐 컬렉팅을 하지만 그림보다는 악기가 아무래도 좀 안정성 있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손해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급하게 팔면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는 것 같고 지금 대학생들 쓰는 게 그 정도가 아닐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1,000만 원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굳이 형편이 안 되는데 이제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방카 뭐 120, 150에 샀던 그 활이 가격이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드활도 저희 때만 해도 한 350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300, 500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 활이 지금도 저는 좀 신뢰가 가는 게 나무가 좀 특별히 괜찮은 걸 쓰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워크샵 개념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네, 소리도 너무 좋고 묵직하고 파워풀한 소리 낼 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아르쿠스 브라질인가 그 활도 제가 이제 누가 이제 맡겨놔서 잠깐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새활들 좋아해서 이제 지금 VSA에서 뭐 이렇게 수상하고 이런 활들 제가 2개 가지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더 오히려 소리가 더 좋아요. 네. 누구는 탄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는데 사실 그런 거에서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자니까 이제 스피커 타우나 뭐 이렇게 할 때 활 윗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잘 붙는 활들은 약간 무딘 점은 있는데 사실 뭐 대학생들이나 뭐 아니면 뭐 전공하지 않지만 좋은 활을 사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취미로 배우고 있으신 분들이나 그냥 전공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난 평생 바이올린을 취미로 살아가겠다 하시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저는 라셰 브라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제작자가 줄리아노 올리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라셰 브라질. 아르쿠스 브라질은 틀린 거예요? 네, 다를 거예요 아마. 아르쿠스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곡도가 좀 비싼 거는 300만 원 정도 하고 150부터 하는데 300만 원짜리 진짜 완벽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몰랐지. 제가 작년 재작년 악기 박람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한 자루를 그 300만 원짜리 여기다 숨겨놨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잡고 다 초보자분들이신데 이거 뭐예요? 막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던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역시 좋은 활은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근데 또 너무 비싸다고 또 그게 그 바이올린처럼 비싸다고 또 그 성능이 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50에서 300 정도면
일반인들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의 활이구나라는. 그렇죠. 아마추어 네, 기준에서 이제 비싼 할의 기준이 진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비싼 할의 기준이 뭐 몇 천만 원 이런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토리나 이에이우샤나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계열의 활들은 굉장히 활이 강합니다. 강해서 사실 아마추어들이 사토리를 이렇게 킨다 그래가지고 좋은 걸 느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사토리는 좋다고 해서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등급이 사실은 이제 페루스와나 뭐 니콜라스 메어 그 다음에 히델리히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뭐냐면 로자코비치 이런 사람들이 그 피에르 시몽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부아랭, 시몽, 도미니크 페카, 물론 페카시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비오 뚜르트 이게 활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제 뭐 저도 잠깐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제 그 런던 갔을 때 이제 앙리라는 활하고 페카 여러 자루를 해봤는데 완전 틀려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프로그나 이제 그 버튼의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활들은 사기도 애매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쉽게 저희가 접할 수는 없는데 진짜 그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가진 그런 활들은 사실은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연주자들이 안 쓰고 잘 보관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악기사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악기사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 사실은 많이들 이제 잘 보관하고 있지만 잘 안 쓰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아직 실감을 못 하겠는데 네. 활은 소모품이야, 어차피 소모품이야, 막 이런 말들을 잘 많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솔직히 어차피 제가 죽을 때까지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음 먹고 이렇게 구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1800년 후반 때부터 그 아직까지 그 성능이 잘 살아있는 활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도면 100년 이상, 앞으로 50년 이상을 쓸 수 있다면 소모품 개념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활을 딱 구입하잖아요. 여기 활털을 잘라버리고 그 나무만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컬렉터들은 그렇게 하죠. 못 쓰게. 연사들이 못 쓰게. 실제로. 이제 그런 분 알고 있어요. 이게 트로트를 BC인가 뭐 거기서 가격을 완전 최고가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어쨌든 가격 상승 그런 게 뭐 그분은 이제 파운더기도 하고 컬렉터 인베스팅하는 이제 그런 개념 뭐 다 정리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소모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세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정말 예뻐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루시 마틴이라는 이제 여자 제작자인데 메카노 제작이기도 하고 지금 아마 뉴욕에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저번 대회에서 아마 상을 제일 많이 타신 분 하는데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활이라고 치면 저희가 이제 사실 자주 연주 안 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활을 다 쓴 다음에 저희가 뭐 유흥으로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닦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 세활을 제가 이제 토마쇼라는 활을 꽤 오래 썼어요. 한 6, 7년 정도 쓰다가 뭐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컨트롤이 힘들고 활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그 제작자가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제 활은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 제작자분은 뭐 아무튼 좀 연락도 잘 안 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냥 지웠는데 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 안 하는데 그 활이 완전히 새활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저는 엄청 아껴서 썼어요. 심지어는
생활이니까 여기다 PPF 자동차 그 보호 필름 필름을 붙여서 쓰고 네. 정말 완벽하게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활이 피고 이러진 않았는데 활터를 갈고 뭐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연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쪽 핸들 쪽에 뭔가 변형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로그 쪽이 약간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활도 저거 2번 떨어져 나간 거 수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연주만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좀 좋은 하나 이제 뭐 메인으로 쓰고 있는 그 부활행이라는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 활도 잘 보시면 이렇게 가죽 랩핑을 해놓은 이유가 저희가 좀 활을 사용하면서 새끼손가락이 닿다 보니까 이제 파여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변형이 오고 프로그가 사실 조금 이렇게 금이 간 거를 다 좀 붙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활은 좀 망가지더라. 그래서 망가지는 게 떨어져서 망가지고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땀도 나고, 땀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바꾸면서 또 변형도 생길 수 있고 또 과도하게 뭔가 힘을 주다가 활이 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제 받으면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생활 그대로 유지하려면 안 쓰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카보날이 등장하는 게 아닐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 뭐 저도 양익모 씨가 뭐 이런 크로스오버 뮤직 할 때 쓴다고 해서 유명해진 건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에게 막 150만 원, 300만 원짜리 활을 권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2만 원짜리 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죠. 저는 이거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사이에서 구입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 품절돼가지고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나올 때마다 있을 때마다 이거 활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줬는데 일단 관리가 너무 편하고 이게 되게 얄쌍하거든요. 여기 끝에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자꾸 추천했던 활이 이 피들러맨은 이제 그런 디테일은 좀 떨어지고요. 멋있긴 한데 이 프로그 이쪽 스틱하고 닿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접촉하는 부분이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조립만 한 거라 그런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원래 프로그랑 이것도 약간 떠난데 프로그랑 활대랑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맞추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활들이 비싼 거고 이제 싼 활들은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죠. 공장에서 막 찍어낼 테니까. 그리고 얘는 심지어 이런 상하도 없어요. 근데 뭐 이거 제가 8만 원에 사고 배송비가 뭐 80불인가? 그래서 2명 거를 같이 샀는데 아는 선생님이랑 둘이 사면서 하나당 14만 얼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활터를 갈 거까지는 않으니까 그냥 막 쓰기엔 나쁘지 않아요. 저 곡소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활터도 갈았어요. 아 진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그렇구나. 어쩌다 이제 또 할 얘기 계속 하고 있네. 재밌어요. 그렇구나. 네.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활에 대한 재밌는 기억이라든가. 활. 있어요. 전 2가지. 그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아마 그 경매 받는 거를 한 20년 전, 2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아마 한국 사람 최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루이 바장이라는 활을 이렇게 타리쇼라는 옥션에서 한번 재미로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처음 이제 해보니까 막 정신 없었죠.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그 페덱스를 이제 운송장을 찍으면 이제 조회가 되는데 이게 인천공항에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페덱스 그 직원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뭔가 시위를 하던 도중에 겨울에 파리 그 창고에 그 카고에 계속 그냥 한 2달인가 머물러 있었어요. 2달이면 너무 심해. 네. 활이 부러져서 온 건 아닌데 활이 딱 집에 왔어요. 그래서 비싸게 사지도 않았고 호기심에 산 거라. 근데 활 때는 되게 좋았어요. 막 하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지? 딱 봤더니 활이 이렇게 트위스트로 막 꼬여서 온 거야. 그래서 이 활이 원래 그런 건지 그 창고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뭐 그때 이제 이걸 그냥 막 사면 안 되고 컨디션 리포트를 이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사진까지 요구하고 이런 디테일을 내가 안 했구나 이제 처음 배운 거죠. 배웠는데 활은 싸게 샀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수리하시는 분이 뭐 아무튼 모 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그 활이 이제 그렇게 너무 휘어지고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창피해가지고 제 학생 거라 그러고 맡겼어요. 좀 싸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잘 고쳤어. 감쪽같이 쫙 펴졌어.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거.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안성인가 어디 이제 지방 연주 가가지고 연주를 막 하는데 연주 전반부 딱 끝마치고 활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무대 감독님 안경테하고 제 활 끝하고 살짝 탁 부딪혔는데 이게 활이 툭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근데 그 곡도를 잡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필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제 좀 약간 곡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건가? 근데 하지만 뭐 제 책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시다는 분이었었고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뭐 어쨌든 다시 가지고 갔더니 저는 이제 제 학생 활인 줄 알고 그분이 어쨌든 감쪽같이 또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헐값에 그냥 부러진 거 설명하고 진짜 그 산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랬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방카라는 그 활은 대학교 때 뭐 아무튼 좀 분실하는 일도 생겼었고 제가 분실한 게 아니고 정말 친했던 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건대입 구역인가 어디다 놓고 해가지고 뭐 그분이 지금까지 쓰는 건 알겠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뭐 그래서 뭐 돈 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랬고 그래서 그냥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화가 2번이나 있어요. 부러졌다고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활을 이건 연습용 활이었거든요. 튜닝 하려고 이렇게 딱 대니까 부러졌어요. 여기가 충격이 그동안 쌓였었는지 그때 그게 쇠활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냥 튜닝 하려고 이렇게 딱 대니까 또 부러지더라고요. 나무가 건조가 잘 됐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뭐 완전 쇠활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지? 그게 세활들 중에 조금 유독 잘 부러지는 메이커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얘기하는 세활 메이커들은 좀 유명하신 분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독일의 어떤 제작자가 나무를 굉장히 오래된 걸 쓰시는데 그 활도 유독 잘 부러지고요. 연주자들이 많이 쓰는 활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뉴욕에 상당히 잘 나가는 뭐 있어요. 근데 그 활도 잘 부러지고 이게 뭐 소문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은 이제 부러지신 분들 제가 몇 번 봤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페덱스 이런 걸로 할 때도 보험을 굉장히 뭐 1, 200 정도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이 부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활 주문하실 때 조심하실 게 보험을 꼭 가입을 해라. 비싸지 않더라도 그거 안 하면 그냥 활 부러진 상태로 자기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나무가 너무 건조가 잘 되면 이렇게 앞쪽 이 나무 결대로 부러지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1시 5분 전. 조금 더 얘기하다 좀더 얘기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저도 활 잃어버린 비슷한 경험인데 잃어버린 건 아니고 찾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모여서 파트 연습을 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연습이 끝나고 이제 딱 연주회장에 가서 케이스를 제 활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다 두고 온 거죠. 근데 너무 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연주하는 내내 활 생각밖에 안 나요. 당연히 연주자들은 활 뭐 두세 자루씩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선배한테 빌려서 그날은 했는데 연주 끝나자마자 불 꺼져 있는 학교에 와가지고 연주를 딴 데서 하셨어요? 네. 학교에서는 안 하고 다른 연주회 정규 연주회가 아니었나 봐요. 다른 연주회장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다행이네. 다행히 와서 오자마자 찾았는데 진짜 활을 잃어버렸다는 걸 딱 아는 순간부터 그 활이 제 자리에 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낸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 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케이스에다 넣고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자니까 제가 20년, 21년 근무했거든요. 아니구나 22년 근무했어요. 22년 아직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경기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리허설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악기랑 이제 활 이렇게 두고 나올 때 이렇게 몸에 걸리거나 그래서 막 그 활이 부러지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가끔씩 악기가 쓰러지거나 이제 활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추어 분들도 오케스트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활을 그다음 악기를 귀찮아도 좀 케이스 안에 넣는 게 제일. 근데 사실 저도 잘 안 해. 근데 보면은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얘네 진짜 좋은 거 쓰는 가보다. 근데 알 수가 없어.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막 이게 뭐야 그러고 막 해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악기는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할 얘기. 그래서 오늘 BOC가 이제 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활을 제가 가지고 있는 활들 다 그러니까 뭐 새활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가지고 있긴 한데 오토히어라고 이 독일 활인데 그 사토리 제작 사토리 활을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활을 제가 오케스트라 할 때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뭐 리뷰했던 그 피들러맨 활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부하랭, 제가 주로 이제 연주할 때 쓰는 부하랭이라는 활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 마틴이라고 최근에 이제 수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좀 뜨고 있고, 저는 계속 여기에 들리네요. 대기 시간도 계속 뭔가 늘어나고 있는 여성 제작자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제작자 말고도 그 에마뉴엘 베쟁이라는 활도 있고, 한국 사람 중에 이제 나영민이라는 그분 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토지드라는 사람도 있고, 뭐 도다르트, 그 다음에 르까누, 예전에 뭐 토마쇼도 써봤고, 롤랑 카본도 써보고 했는데, 세활은 다 뭔가 특징이 다 틀려서 본인한테 맞는 걸 잘 찾는 게 중요하지, 메이커가 무조건 비싸다 해서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뭐 파운더거나 뭐 투자하는 개념이면 사실은 이제 뭐 롤랑이나 뭐 토마쇼 뭐 이런 거 사면 가격 상승은 많이 되는데 좀 조심스러운 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뭐 너무 높게 샀다가 못 팔면 어떡할 거야. 맞아요. 그래서 꼭 메이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신에 진짜 뭐 잘 만들고 수상 경력도 많은 사람 거를 구입을 하면 가격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까도 뭐 아마추어가 이제 살 수 있는 금액대 얘기하셨지만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이면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네, 한 6, 700만 원 정도면 실버화를 유명해지기 전에 뭔가 뭐 4,000유로, 뭐 4,000파운드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뭐 실제 큰 샵에 가서 한 뭐 100개, 200개 다 써보고 해도 되니까 그거는 근데 대신에 약간 좀 비싸긴 하겠죠. 제가 직접 간다고 생각하면 뭐 본인이 직접 간다고 생각하면 비행값 들고 호텔, 호텔비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써야 되고 맞아. 그다음에 그 딜러샵은 자기가 주문한 가격대로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가격에 뭔가 마진이 있어야 잘 팔기 때문에 대신에 장점은 그분들이 또 연주해보고 성능이 또 좋은 거를 또 컨택을 해서 또 최상의 걸 좀 구입하는 편이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던데 좀 싸던데 그냥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했더니 네. 실제로 10자루를 사면 그 중에 2자루가 불량돼요. 어떤 거?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한 10자루씩 사오는데 그 중에 2자루가 팔기 힘들 정도의 품질의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끼사에서 직접 사왔으니까 이제 가서 신중하게 이제 조금 더 주더라도 거기서 사는 게 낫죠.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 그 말씀이시구나. 네네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1인 제작자들 이제 화를 이제 대기 시간 이제 가지고 주문 만들어지는 거를 아니 그것도 역시 이제 주문해서 할 수는 있는데 뭐 사지 않더라도 뭐 시간이 될 때 좀 경험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주문하기 전에. 누군가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한테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잠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뭔가 뭐 이거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활이 좋대더라 해서 그냥 막연하게 주문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맞아요. 네, 할 수 있는 경우도 좀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위탁 판매도 가끔씩 나오는 것들 보면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끊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